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회원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왜 투자를 우리 같이 커뮤니티에서 매매를 하면서 투자를 왜 손절이 없는 매매를 해야 되는지, 비중을 나누어서 안전성을 체크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많이 올라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이 지금 매매지를 작성하시는 거라든가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잡혀가고 있고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해나가는 그 과정이 보여요. 자, 지금부터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제 거래량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한 10% 정도 챙겨놓고요. 다시 진입을 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보면 과거에 이렇게 장대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200만 주 정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함을 줬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 자, 이거를 이제 매집식이라 그래요. 왜냐면 거래량이 이 파란 음봉, 이제 거래량 지표에 보면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매도세, 매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나온 거는 이제 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물량이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이 물량이 출현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흘렀죠. 그러면은 이 구간은 이제 매집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물량이 빠지질 않았는데, 이때 이 장대 양봉 때 샀던 물량이 빠지지 않았는데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주식 가격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집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체크하면서 진입을 했죠. 진입을 해서 이때 양봉이 또 터져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 윗자리에서 저희는 한번 챙겼고요.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도 매물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 전고점, 우리가 매도를 이제 했을 때 이 전에 이제 눌리고 내려왔던, 뚫지 못하고 눌리고 내려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이 근처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와서 그날 종가에 다시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보유 중인데 거래량이 지금 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돌파 시점을 계속 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이제 매집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빨간색 거래량이에요. 그럼 빨간색이라는 거는 이제 차트에서 보면 매수 진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주의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 물량이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크게 하면서 또 300만 주의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는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 거래량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 위에 자리는 매물대가 두텁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이려면 3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와야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한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켜보자. 자, 다음 종목을 이제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량이 계속 없었어요. 근데 기업이 모멘텀을 이제 크게 받으면서 우리가 진입 구간이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에 진입을 해서, 이때쯤에 처음에 진입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진입을 했었어요. 세 번 이렇게 진입을 한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폭발했죠. 이때 무슨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세 번 차익 실현을 다 하고 지금 눌려있는 시점에 지금 다시 잡아놓은 시점이죠. 보면 이제 거래량이 한 1000만 주 정도 터졌는데 이 매물이 이제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이때 나왔던 그 물량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빠지질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될 거는 거래량이 대량으로
빨간 양봉을 그리고 매집이 보이는데, 그 다음 음봉 거래량 파란색 거래량이 출현하지 않고 하락한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대량으로 거래량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개미들이 들어온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세력이라고 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뉴스가 터진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뉴스가 터지고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뉴스 때문에 따라잡는 사람들도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 만약에 음봉 거래량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때 이제 손절, 쉽게 말하면 잘라내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이때 이제 진입했던 사람들이 지금 주가가 하락함에도 매도를 하지 않고 이 물량을 그냥 가지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 자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다. 보면은 이 파란색 선을 그어놓은 게 이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저번에 우리 커뮤니티 영상에서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한 활용해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잡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지지하고 저항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때 보면, 이때 진입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보면 뭐 일주일, 2주일, 뭐 3주, 한 달, 두 달에서 3달 정도, 3달 정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확 빠져버렸어요, 주가가. 그럼 이때 진입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청산한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진입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전 생각을 하는 거죠. 주가가 거의 뭐 이 자리보다 반토막 뭐 40%, 30% 이상이 빠졌지만 이제 매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본전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이제 매물대가 그렇게 팔라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 거고, 그 자리를 항상 정고점으로 봅니다. 이 정고점은 이 자리죠. 지금 보면 마우스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지금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항 자리가 이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딱 맞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진입을 했던 그 물량들이 나오는 그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씩 빠지는 대로 이제 추가 매수로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할 거다. 그리고 여기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게가 있어요. 이제 갭을 이렇게 띄우면서 상승을 했죠. 갭은 항상 메우고 갑니다. 이 갭을 메우는 구간이 바닥으로 잡혀서 다시 상승으로 돌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우리는 진행을 할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비중을 3번을 나눠서 정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최소 이제 35%에서 40% 정도 챙겨 놓은 상태다. 이렇게 수익금을 이만큼 챙겨 놨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40%가 간다 그래도 본전이란 소리죠. 마이너스 40%가 간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면서 이제 그 리스크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중을 조절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면 좋다. 60일 이평선과 224일선. 이게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제 반등은 이제 크게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보면 224일선하고 60일선하고 이평선이 이격이 캔들하고 이 사이가 이격이 좁았어요. 이격이라는 건 거리. 이게 좁았어. 근데 이때 보면은 가장 넓었던 시점이죠. 이격이. 이렇게 넓었던 시점에는 이제 이 이격을 좁히려는 움직임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승을 했다가, 자, 이때 구간보다 이평선 간의 이격이 좁아지고 있죠. 그럼 이거는 골든 크로스가 나중에 발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골든 크로스라는 거는 상승의 힘이 더 강하다. 이제 61 이평선이 61 이평선하고 224일선 이평선이라 그러면 60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거고, 224일 동안에
1년 동안에 움직임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 놓은 게 224일선하고 60일선이에요. 그러면 60일선이 이제 단기 움직임이기 때문에 224일선보다 가볍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가벼운 선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방으로 크게 갔던 소리는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다는 소리고, 이 이격을 좁히게 되면 다시 상승으로의 전환의 신호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는 거죠. 이 포지션을 잡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대량으로 출현하면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음봉 거래량. 이 10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50만 주, 150만 주에서 200만 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한 20만 주. 자, 매도 압력은 한 20만 주밖에 발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80만 주는 그냥 보유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이 이제 물량이 이제 나오지 않으면서, 이 80만 주만큼 남은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224일선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이제 큰 상승을 그렇게 그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은 우리는 지지, 저항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선 근처에서 일단 급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 시점으로 잡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시점에서 이제 매물이 빠지지 않고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한다면 이건 하방으로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 이렇게 매수 거래량이 이렇게 대량으로 유입이 됐는데, 매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출현을 하면서 이 물량보다 많아지게 되면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많으면 음봉 거래량, 매도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을 넘어서게 된다. 자, 이것도 우리가 보면 수요와 공급, 이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올라가겠죠. 자,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세상의 모든 부분에는 파동, 그리고 수요 공급, 이걸로 결정을, 이제 파동은 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수요 공급에 대한 걸 이해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입을 해서 우리는 미래의 흐름 예측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매수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매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는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매도 거래량이 출현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OCI 월봉 차트예요. OCI가 과거에 큰 상승을 줬을 때 이게 보면은 고점 부근에서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매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매수 거래량이 이게 넘어서는 매도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이제 주가는 올라가질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 공급량이 많으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이건 월봉이라서 그런데 일봉, 분봉, 이렇게 거래량을 다 체크해본다 그러면 더 정확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뭐 시간을 많이 쓰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분석을 계속하면서 대입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더라고요. 아까처럼 이 전 차트처럼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아예 말라있는 상태에서 매물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볼 때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이때 보면 빨간색 매수 거래량이 더 많아요.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승의 끝이 아닐 확률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매도 거래량이 많게 갑자기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이건 이제 횡보를 길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면서 매수 거래량이 갑자기 막 생기고 있어요. 1년 동안 매수 거래량이 좀 많이 생겼죠. 그렇게 된다는 소리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꼭대기 구간에서부터 이제 하락 시점을 이제 돌아설 때 보면 매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게 나오죠. 그럼 이때랑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뭐다? 자, 매수 거래량이 더 많이 포착이 된다. 근데 이번 하락일 때는 매도 거래량이 훨씬 많이 출현이 된다. 이 소리는 바로 돌려서 상승을 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더 많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매수 거래량이 더 많아졌죠. 자, 이 시점을 그래서 바닥으로 체크를 하는 거다. OCI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수요 공급 부분에서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방으로 베팅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소리는 뭘까요? 이제 떨어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높다. 이런 게 이제 확률 매매라는 겁니다. 이제 거래량으로 체크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월봉상 바닥은 저는 이제 지금 시스템을 쓰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때 만든 시스템과는 다르다. 자, 수정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입혀서 좀 더 정확하게 바닥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바닥을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보면, 월봉 차트에서 보면 매수 시점이 이제 매수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는 빠지진 않아요. 그쵸? 근데 오르지도 않아. 이런 시점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시점이 항상 바닥이더라. 그리고 나서 이 상승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진짜 수요 공급, 이 두 가지만 보고 시스템을 만들어 둔 거였어요. 보면 굉장히 정확해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하고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올랐다 내려갔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매수 거래량이 뭐 6개월 중에 5개월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방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때도 보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거의 구 구간에서 큰 양봉이나 큰 음봉이 없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확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또 5개의 양봉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 이렇게 그래서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이제 매수 시점일까? 이때가 이 마지막 양봉 거래량이죠. 이 전. 그러니까 이 두 구간, 이제 4번에서 3번의 양봉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매수가 높아지는, 매수 주체가 더 많다는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4개월 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매수 거래량이 훨씬 많아졌죠. 그 다음 달. 그러면 이 구간까지 이제 진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상승을 노리는 거죠. 한 6개월, 7개월 동안. 이때도 6개월, 7개월 동안 하면 이때는 상승폭이 굉장히 컸죠. 거의 한 400~500% 나왔을 거예요. 이때는 한 50%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돌아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량 하나만으로 보고도 거래량은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자.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지지와 저항으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잡고 거래량으로 수요와 공급의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우리는 파동은 거래량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은 캔들과 이평선을 두고 이제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면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봤던 내용은 이제 처음에 자,
파동은 수요 공급으로 인해서 수요 공급 원칙으로 수요와 공급 원칙으로 변화가 움직인다. 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알게 되면 이 파동의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주식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갈 거고요. 자, 공급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식은 이제 하락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이제 갑자기 뉴스라든가 이런저런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의 데이터는 또 이제 입혀서 생각을 해보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대입해보면 확률을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단체톡으로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래서 이렇게 한다. 저런 부분은 저래서 저렇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을 읽는 눈을 조금씩 이제 키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거래량은 이렇게 말하면 수요와 공급량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볼린저 밴드니 뭐 스토캐스틱이니 OC 뭐 아무튼간 뭐 지표가 뭐 수십 개 있어요. 거기에 뭐 일목균형표부터 해서 뭐 이런저런 지표가 수십 개 있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대입을 해보고 뭐하고 해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이 수요와 공급 같은 부분은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거래량이다. 이 거래량을 확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되게 간단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닥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차트만 보면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캔들과 이평선을 결합해서 잡아갈 수가 있다. 자, 봄은 일봉, 주봉, 월봉으로 나뉘죠. 그러면 월봉은 한 달에 한 번씩 생기는 거니까 이 월봉은 흐름을 더 길게 보고 갈 때 이제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지표고요. 주봉 같은 경우는 일봉보다는 조금 더 수익폭을 키우고 싶을 때 이제 체크를 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일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 대응이 가능할 때 이제 이 지표고, 보통 이제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3분봉, 5분봉, 30분봉도 사용을 많이 한다. 근데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단기 투자는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봉은 일봉과 캔들상에서 일봉과 월봉,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차트의 이평선과 캔들을 보면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월봉상에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바닥을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매매하면 거의 끝났어요. 주식은 이것만 지금 알고 매매를 해도 사실 손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목 발굴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만 이제 체크를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손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주식시장이다.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법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뉴스라든가 정치적인 부분들, 글로벌 동향, 또 기업 분석, 이 부분들을 이제 조합을 이렇게 시켜서
이제 종목 발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법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심리를 집어넣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거래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는 뭐 전문가라든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름 연구하고 분석했던 거,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멘토 이빨 톡톡이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